울진 쪽에서 난 산불이 상당히 거세게 이렇게 불이 번지면서 삼척까지도 이렇게 얼마 붙어서 전체 축구장 4,621개 정도 면적을 지금 태웠고, 그러니까 5일은 아무래도 총 동원된 것 같으니까 공무원 이 소방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까지 다 나서서 산불 진화에 나서서 오늘쯤에는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2019년 그때 아주 동해 강릉 삼척에 불이 엄청나게 났었죠. 그래갖고 큰 전로당 불이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크게 나서 울진에 있는 원전 그리고 삼척에 있는 LNG 기지까지도 위협받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4일 저녁 영주 유세를 마치고 10시 40분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보호소로 가서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로를 해서 역시 현장에 달려간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인 것 같아요. 마침 뭐 근처에서 유세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정말 국가적인 이런 재난상이 있을 때는 지도자는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거든요. 현장으로 달려가야 해요. 이재명 후보 갔답니다. 새벽에 갔네. 새벽에 갔는데 비공개로 갔다네. 비공개로 가서 뭐 울진 국민체육센터 대피소를 찾았는데 저 이거 느낀 게 뭐냐. 전에 저 작년에 그 뭡니까 이천에 그 쿠팡 물류센터 그 사고 났어요. 새벽에 사고가 났고 그 김동식 소방대장이 11시에 실종이 됐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저기 마산에서 그 저녁 6시 넘어가지고 누구야? 황교익 하고 무슨 뭐 먹방 맛집에 가서 먹방 찍었지 않습니까? 찍고 난 뒤에 그 이천에는 언제 도착했냐면 그 다음날 1시 몇 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20시간 넘어서 도착했어요. 황교익 하고 먹방 찍는데 그때는 이미 오전에 11시에 이미 그 김동식 대장이 실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판에 이 사람 오후 6시 넘어서도 거기서 먹방 찍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실시간 보고를 보고받으면 뭐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꾸 뭐 늦게 와도 비난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뭐 5시간인가 얼마나 내가 달려서 왔는데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꼭 이렇게 뒷북치면서 말인심은 자기가 다 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뭐냐면 말로는 맨날 국민 이러면서도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이 이렇게 굼뜨다는 거예요. 굼뜨기보다는 너무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지난번 안철수 대표, 그 당시는 후보입니다만 그 유세버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상가에 갔지 않습니까? 당국대 천안까지.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재명이 또 부랴부랴 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따라쟁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얘기 맞는 거예요. 하지 발차기 공약 다 베끼더니 베낄 게 없어도 내 명언까지 베끼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아니 도둑놈이 맡았는데 누가 도둑놈이냐. 법카 쓰고 그런 사람이 누구고 대장동에서 돈 먹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 마지막 토론했대요. 저는 그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 마지막 멘트 정리 멘트의 마지막 순서를 받았어요. 만약에 마지막 순서 안 받고 첫 순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재명이 어떻게 했을지. 근데 전략을 정말 잘 세웠더라고요. 마지막 9분 하니까 이재명의 재상을 낱낱이 공개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 주도권 토론은 마지막에 그거 전략을 잘 세워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좀 하나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 조카 변호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잔인한 살인 사건에서 변호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변호사의 의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뭐냐면
변호사가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지만은 거짓말하거나 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임신미약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 명백히 그리고- 아닌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은 당신 그런 식으로 말이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변론하는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야. 딱 한마디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예. 그렇죠. 네. 아니 그 조카 살인 그것도 그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37번이나 찍었잖아. 두 사람을 37번이나 찔러가지고 그래 놓고 났는데 데이트 폭력이고 뭐 지금 데이트 폭력 방지법인가 무슨 민주당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적시에 이렇게 이 산불 현장으로 찾아가서 이재민들을 위로를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 할머니 한 분이 우째 왔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당연히 와야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선거가 끝나면 빨리빨리 이게 정부가 보상도 해드리고 집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 나면 헬기 타고 바로 현장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공무원들이 현장보다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기한을 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20몇 번입니까? 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보다 보니까 탈원전도 아니고 이제 원전이 뭐 무슨 앞으로 기저전력으로 뭐 중요시해야 된다고 뭐 그랬죠. 근데 야 그거 그러면 원전 이제 탈원전이야. 그때 청와대 박수현 선생 항상 그 잘 나타나지 이럴 때 나타나 그런 뜻이 아니야. 또 맨날 자기들 말 잘못해놓고 공격하면 그런 뜻이 아니야. 말 잘못 이해했어 이러고 이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는 가서 그 솔직하게 또 이야기했어요. 제가 큰 힘이 되겠느냐마는 그냥 손잡아 들으러 왔다. 근데 손이라도 잡아주면 그만큼 위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위안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새벽에 가가지고 아마 또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야기했던 모양이야. 뭐 산불은 소강 상태이나 바람 탓에 불이 쉽게 안 잡히고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이재민들한테 손잡아주고 그야말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다음에 강원도 저 산불은 본래 정말 자주 일어난 데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겨울 가뭄으로. 근데 문재인 5년 동안 집권하면서 거기에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지 그건 안전한 국가 만든다고 한 게 문재인의 아주 핵심 공약 아닙니까? 그거 덕분에 세월호 덕분에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맞아 가서 고맙다고 그랬죠. 예. 얘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어쨌든 이런 그 산불이라든가 국가적 재난 이런 것이 이제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기 그런 관리가 면에서는 이런 것도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쟁이라도 좀 체면 있게 따라쟁여야지. 아니 그 불나고 바로 쫓아가서 이 제천 쪽 그 유세를 놔두고 밀어놓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 했는데. 그렇죠. 여기도 춘천 갔지 않습니까? 밤에 거기를 쫓아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또 새벽에 가가지고. 춘천 유세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좀 갔다 오면 되죠. 불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비공개로는 왜 가? 그냥 공개로 가지. 늦게 가려니까 좀 미안했던 모양이죠. 거기 가서. 뒤따라가서. 기자들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 또 황교익이 먹방 그런 게 뭐 또 터질 게 있었는지. 아이고, 참. 더 하나는 정부가 참 각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보도들을 냈고 논평들도 냈던데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 아닙니까? 4일 그 상황을 보면은
뭐 2만 6천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20몇만 명이. 26만 명.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또 사망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망자가 186명으로 최대고 위중증 환자도 뭐 797명인가 뭐 이렇게 발생을 할 정도로 아주 국가적인 이것도 재앙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앙. 재앙이에요. 그동안 K방역 그렇게 자랑하고 뭐 그동안은 왜 그러면 그런 통제를 해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망하게 했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거리두기 완화를 2주 전에 9시에서 10시로 이번에 11시로 뭐 12시로 하면 또 어때요? 무슨 차별이 있는지 그동안은 왜 그렇게 막아왔는지 이렇게 확산되는데 오미크론은 뭐 감기 독감 정도라고 하는데 죽어 나가는 거 보면은 이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186명이 지금 바로 그 전날에 128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60명이 늘어난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되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애초에 우리는 그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그 좀 이해가 안 됐냐면 당초에 우한 코로나가 생겼을 때 중국을 안 맞고 다른 데 막았지.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들 다 들어오고. 다 이제 그렇게 확산되고 난 데는 또 느닷없이 갔다가 저 뭐냐면 이제 확진자가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숫자 늘어가는 그 시점에 청와대에서 짬바구리 파티했지. 예? 그래가지고 판대소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전 국민을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아주 완전히 망치도록 만들어놨죠. 그렇게 네. 그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방역이 좀 지나치다. 그런 게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불가능. 왜냐하면 자기가 K 방역을 세계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죠. 네? 자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1위라잖아요. 뭐가 1위냐? 이 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세계 1위라잖아요. 아니 일본 같은 데는 오미크론 발생하면서 자국민 외에는 다 막아버렸잖아요. 네. 대만도 이 코로나 발생하자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터져놓고 그때 그 무슨 박능훈가 그런 장관은 그게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자국민들이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다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장관 시켜가지고 그것도 최장수 장관인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푼 게 뭐겠습니까? 하루에 30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달 중순에 뭐 35만 내다니 벌써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뭐 중순은커녕 내일 모레새 일일 확진자가 지금 35만에 이를 그런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선거 때 조금 표 좀 더 얻겠자고 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과학 방역이에요, 정치 방역이지. 그 제가 겁이 나는 게 두려운 거 이 사람들이 의식이 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숨 정도는 우습게 알아도 된다. 그거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모험이랄까? 이런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저는요, 김부겸 총리는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그래도 정치 여권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아니야, 지금. 어떻게, 총리라도 그 중대본부장 아니에요. 예. 본부장이라도 나서 이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자기까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했잖아요. 확진됐잖아요. 자가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서. 그런데 뭐 전 편하게는 편합니다. 왜냐면 이런 데 가면 방역 패스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편한데 그런 식으로 사람 확진자가 얼마 안 될 때는 그렇게 조여가지고 뭐 음식점 카페 뭐 전부 막아놨다가 지금 말이죠. 이 확진자가 엄청스럽게 쏟아지는데도 이제 다 풀어버려. 그러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냐면요. 그렇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최근에 이 근처에 이렇게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보면은 손님이 줄었어요. 어제도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줄었느냐 이렇게 풀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오히려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지 안 가는. 많이 오고 그러면은 큰일 나겠다 해갖고 겁이 나서 더 안 가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대만이라든가 일본 우리 같은 이 동남아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은 지금 정점이 지났는데도 철저하게 제한을 아주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풀어버리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같은 데는 하루 60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십만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정권의 행태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요 선거 끝나고 나면 예? 또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서 만약에 이 정권이 승리를 할 일은 없지만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추미애 뭐 이런 강성파들이 다 들고 나와서 봐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 하고 이제는 정말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말은 많이 하는데 말에 신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도 어떻게 또 태도를 바꿀지 예? 이런 걸 모르겠으니까 이 국민들은 말이 단집에는 가면 안 돼요. 장이 단집에는 가도 말이 단집에는 가지 말라고. 항상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국민들을 유혹해가지고 예? 그래놓고는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국민들이 오죽하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고 나서겠습니까? 그게 한 6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정권 인수하는 거고 당선자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나 2달 남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는 못 하는 것이고. 홍준표 의원도 어제 대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5년간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만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심경을 대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막판에 단합하는 거 그것도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왜 늦게 그 단일화 했냐지만 또 막판에 그렇게 단일화하면 또 극적인 그런 또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또 보면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탈해서 나와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폐색이 짙어진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나가지고 상대편 집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지지 회견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내가 이게 정말 폐색이 짙어지는구나.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자기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끝내기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리적 기저가 어렵겠다. 패배를 스스로 이렇게 애감을 한 거죠. 그동안에 워낙 못된 일을 많이 벌였으니까 자기가 정말 그 인간이라면 말이야. 사람이라면 자기가 뭘 뉘우침도 있어야죠. 나는 절대 나쁜 짓 안 했다. 이러고는 무조건 자기 했던 일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그 역공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게이트가 천하가 다 이재명 게이트인 줄 아는데 윤석열 게이트다 이러고 말이지. 돈을 이쪽에서 그만큼 뭐 1조 넘는 돈을 먹었다고 막 그러니까 돈 먹은 건 그쪽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예. 뭐 후보야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말 공명선거, 선거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부가 공정선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게 48.9%나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당장 그것만 보면 알잖아요. 선관위. 예. 그게 선관위가 그 독립기관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거 지금 뭐 다 친여 성향의 선관위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양심이 없어도 분석했지. 지난번에 작년에 오세훈 때는 30만 원 그거 누락했다고 세금. 누락이 아니고 세금을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 냈으면 또 모르는데 더 낸 것까지도 다 기재를 뭐 안 했다는 뭐 어쩌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놓고 이번에는 세상에 이럴 수 검사 사칭 안 했다 그러는데 명백히 거짓말은 그 당사자인 최철호 PD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기자회견 했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뭐 괜찮다. 이게 노정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이어서 그런지 아니 그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저 대표적인 우리법 연구회죠. 노정희. 그 전이 권순일이 저 화천대에서 거기 고문으로 가 있고 김만배가 8번이나 만난 그 권순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 거예요. 주고받고 오면서.
그 어떻게 그런 짓을 한 2시간 뭐 반 동안 그 했는데 그 안에서 경론이 벌어졌는지 여하튼 뭐 그 안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끌었던 건데. 아니 그 중립 인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선관위로 추천한 그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겠죠. 지금 여당은 다 있는데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정권이 정말 안 바뀌리라고 확신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권 바뀌든 말든 우리에게는 김명수가 뒷배가 있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도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쏟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정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열망 그것을 표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투표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투표를 잘 해놓고도 투표함 도둑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4.15 총선 때도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남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이제 투표함 지키기에 올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